안녕하십니까. 의료기기 등급과 안전표시 발표를 맡게 된 박서호, 박성경, 김은빈입니다. 저희는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안재혁 교수님 지도하에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의료기기 정의, 의료기기 등급, 안전표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기기의 정의입니다. 의료기기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제외합니다. 여기서 의지란 손발의 일부 결손에 의하여 외형상 또는 기능상으로 적합하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의미하며 하지용의 의지를 의족이라고 하고 상지용의 의지를 의수라고 합니다. 또한 보조기는 인체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교정하는 장치로서 무릎 보조기, 발목 보조기, 경추 보조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의료기기 종류는 크게 총 4가지의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두 번째,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세 번째,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네 번째,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차 두 번째 순서인 의료기기 등급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의료기기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동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해도에 따른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발표 1에 따르면 일반 의료기기 등급은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일반 의료기기 등급은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분류합니다. 1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를 포함합니다. 앞에 의료기기 등급에서 언급한 잠재적 위험성이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일반 의료기기 잠재적 위해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첫째, 인체에 접촉하고 있는 시간, 둘째,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셋째, 약품 또는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넷째, 침습의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기 등급 중 가장 낮은 1등급은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거나 접촉되더라도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고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의료기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1등급 의료기기 예로는 의료용 침대, 의료용 안경, 그리고 수술용 무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용 침대에 관한 사고 사례입니다. 방사선 촬영을 하면서 간이 침대 바퀴를 고정하지 않아 70대 환자가 떨어져 숨지게 한 방사선 기사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방사선 기사 A씨는 간이 침대의 바퀴를 고정하지 않고 촬영하였으며 침대가 뒤로 밀리며 환자 B씨는 침대에서 떨어져 왼쪽 어깨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환자 B씨는 왼쪽 위팔뼈 골절을 입고 이틀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판사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된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고령으로 장기간 외상 생활을 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인한 시술을 받는 등 폐색전증 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음 2등급은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위험성은 있으나 생명의 위험 또는 중대한 기능 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은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2등급 의료기기의 예로는 진단용 X선 촬영 장치, 전동 휠체어, 그리고 일회용 주사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동 휠체어에 관련한 사고 사례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야외 급속 충전소를 이용했다가 되레 휠체어가 고장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척수장애인인 황현수 씨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여의도에 있는 직장까지 출퇴근합니다. 하루는 배터리가 방전돼 급하게 급속 충전기를 썼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원래 완충을 하게 되면 하루 정도는 기본으로 가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이게 갑자기 배터리 반절이 줄어든 거예요. 네, 교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 충전기는 8시간씩 걸리는 충전 시간을 한두 시간으로 줄일 수 있어 장애인 편의를 위해 전국 1,400여 곳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 황 씨처럼 긴급 상황에 썼다 되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0A 이하 저용량 배터리는 급속 충전기 이용을 자제하거나 응급 상황에만 써달라는 게 권장 사항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동 휠체어 20% 가까이가 저용량 배터리를 쓴다는 겁니다. 장애인과 노인 18,000여 명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집에까지 가기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일상적으로 주에 한두 번씩 충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은 상황입니다. 충전기가 있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저용량 배터리를 아예 교체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충전할 경우에 손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로 배터리 자체를 고치는 것이 좋겠다. 충전기 제조업체는 제품 사용 안내서에 따라 충전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내년에 44억 원을 들여 전국에 급속 충전기 2,000개를 더 설치하려던 보건복지부도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다음은 일회용 주사기에 관련한 사고 사례입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논란을 일으킨 서울동작구 서울현대의원 내원자를 대상으로 시형 간염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최소 81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현대의원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시형 간염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 시술이 이루어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의사를 자격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 3등급은 인체 내 일정 기간 삽입되어 사용되거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3등급 의료기기의 예로는 인공발목 관절, 레이저 수술기, 가스 마취기, 기관용 스텐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 4등급은 첫 번째, 인체 내 영구적으로 이식되는 의료기기, 두 번째, 심장, 중추신경계, 중앙혈관계 등에 직접 접촉되어 사용되는 기기, 세 번째, 동물의 조직 또는 추출물을 이용하거나 안정성 동의 검증을 위한 정보가 불충분한 원자재를 사용한 의료기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4등급 의료기기 예로는 이식형 심장 박동기, 인공피부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의료기기 등급체계를 비교한 동영상입니다. 외국의 의료기기 등급체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의료기기 등급체계입니다. 의료기기 등급체계는 1등급에게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은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기능의 용구입니다. 의료용 고무장갑,
밴드, 의료용 솜 등이 있습니다. 2등급은 1등급보다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로 일반 통제 검사 이외에 추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로는 정형외과용 스테이플, 자동 휠체어 등이 있습니다. 3등급은 1, 2등급의 일반 통제는 반드시 거쳐야 함을 물론 판매 전 승인 절차를 통해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식용 심장 밸브, 페이스메이커, 혈관 확장용 풍선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의 의료기기 등급체계입니다.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사용기간이 일시적인지 단기간인지 장기간인지에 따라 분류되고 삽입 용구 여부에 따라 채공 삽입부인지 외과적 삽입인지 이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여부인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사용 여부, 사용 부위에 따라 등급이 분류됩니다. 두 번째 분류 기준은 비삽입 의료기기, 삽입 의료기기, 능동 의료기기, 특별규칙에 따라 분류됩니다. 유럽의 의료기기 등급체계는 위의 규칙에 따라 1등급, 2A 등급, 2B 등급, 3등급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등급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1등급은 미국의 1등급, 유럽의 1등급과 같으며 한국의 2등급은 미국의 2등급과 유럽의 2A 등급과 같습니다. 미국의 3등급에 포함되는 것은 한국의 3등급, 4등급, 유럽의 2B 등급과 3등급입니다. 다음은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등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인체에서 유래한 시료를 검체로 하여 검체 중의 을지를 검사하여 질병 진단, 예후 관찰, 혈액 또는 조직 적합성 판단 등의 정보를 제공 목적으로 체외에서 사용되는 시약을 의미합니다. 다만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조제하여 사용하는 조제 시약은 제외합니다.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는 일반 의료기기와 다르게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별도로 4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등급은 총 4등급으로 분류합니다. 1등급은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경우, 2등급은 개인에게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며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경우, 3등급은 개인에게 고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며 공중보건에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경우, 4등급은 개인과 공중보건에 고도의 위해성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에서 언급한 잠재적 위해성이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위험성을 뜻합니다.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잠재적 위해성을 판단 기준으로는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자의 임상적 경험, 즉 사용자가 의사와 같은 전문가인지 일반인인지 여부, 진단 정보를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다른 진단 정보와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진단 정보의 중요성, 진단 검사 결과가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등급 중 가장 낮은 1등급은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1등급 의료기기 예로는 유전자 추출 시약, 혈구 염색 검사 시약 등이 있습니다. 다음 2등급은 개인에게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며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등급 의료기기 예로는 유전자 변이 검사 시약, 자가 면역 질환 검사 시약, 면역, 화학 검사용 시약,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 시약이 있습니다. 시작. 다음 3등급은 개인에게 고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며 공중보건의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등급 의료기기 예로는 HPV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그리고 HLA 검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 4등급은 개인과 공중보건에 고도의 위해성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등급 의료기기 예로는
HIV 검사, HPV 검사, HCV 검사, 그리고 HTLV 검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최근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진입 기간 단축에 관한 영상입니다.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우선은 의료기기 쪽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 정소명 군. 아직 3학년이지만 소아 당뇨병에 걸려 평생 바늘로 손을 찔러 혈당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피를 뽑지 않는 혈당 측정기를 해외에서 구입했지만 불법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법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저는 7차례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처벌받지 않았고 정부도 올해 7월부터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직접 의료기기를 수입해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의료기기 규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효율적인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출시, 안정성 확보된 체외 진단기기 절차 간소화, 인허가 과정 단축 등 3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이럴 경우 체외 진단기 시장 진출이 1년 이상에서 80일로 짧아지고 인허가를 위한 3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가 규제 혁신 첫 현장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해 연기된 규제 혁신 회의를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챙겨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다음 그림은 간염 진단 시스템의 설명입니다. 최근 소량의 혈액을 사용해 20분 이내 신속하게 간염을 진단하는 새로운 검사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간염 진단 시스템을 통한 B형과 C형 간염의 신속한 감별로 급한 수혈이 필요한 응급상황이나 대형 장비를 갖추기 힘든 중소병원의 진단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료기기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였으니 퀴즈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문제 1번. 일반 의료기기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침습의 정도. 2번.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번.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4번. 사용 목적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5번.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바르지 않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1번. 콘돔 3등급. 2번. 임신 테스트기 2등급. 3번. 매독 검사 킷 3등급. 4번. RH 혈액형 검사 시약 4등급. 5번. 주사기 3등급. 정답은 5번입니다. 복차 세 번째 순서인 의료기기 안전표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안전표지란 조작자에게 분명치 않은 위험을 완화하는 경고, 금지 또는 강제 조치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표시로 ISO 7010에 따른 안전표지로 나타내야 합니다. 여기서 ISO 7010은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국제표준화 기구의 기술표준을 의미합니다. 다음 ISO 표준 기호와
라벨에 대한 설명 영상을 시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SO stands for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t's French, and so that's why it comes out ISO instead of iOS. And the ISO Technical Committee 145 standardizes graphical symbols on a worldwide basis, as well as safety sign formats and safety label formats and colors, and how you integrate the symbols and colors onto signage so that safety can be communicated on a worldwide basis consistently. That's the key, consistency. Yellow is used on a warning sign, a warning triangle, and it's the background color for a black symbol, and it indicates that a potential hazard is present. And then there are prohibition signs. It's a red circle with a red slash going through it at a 45-degree angle, upper left to lower right, and it has a black graphic symbol behind it, and those signs indicate something that you should not do, or you have the potential to interact with a hazard and get hurt. Then you have mandatory action signs, and these are blue circles, white graphic, and they indicate an action that you should take in order to avoid a hazard. Typically, you might use those for lik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wearing hard hats, wearing eye protection, that type of thing. And then you have the symbols having to do with fire equipment. They're a red square with a white flame determinative element and a white graphical symbol indicating what the equipment is, such as a fire extinguisher or a fire alarm. And then you have green squares with white graphics in them, and they're for the location of safety equipment or safe condition, like the cross, which would be used for first aid. The running man going through an open door, and that's to indicate that there's an emergency exit in this direction, that type of thing. So green, red, blue, yellow. In ISO, they all indicate a different type of safety message. So as you get closer to the sign, you'd see not just the color, but the symbol, and the symbol would tell you what the specific message is. That's the vocabulary of how color is used in ISO. 안전표지는 안전 라벨의 4가지 요소가 합쳐진 것으로서 위험의 종류, 위험의 정도, 경고를 무시한 경우의 결과,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및 발생한 경우의 처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전표지의 예시 중 주의 환기 상징 및 표현 용어입니다. 위에도 패널 보기 중 위험은 위험도 높음을 표시하고 피하지 못할 경우 사망 또는 중상이 있게 됩니다. 이 표시는 한정적으로 사용하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고 패널은 위험도가 중간 정도임을 표시합니다. 피하지 못할 경우 사망 또는 중상이 이를 수 있습니다. 주의 패널은 위험도가 낮음을 표시합니다. 피하지 못할 경우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 라벨의 기본 형태 및 일반적 의미입니다. 금지 패널은 입에 넣지 마시오, 화상 위험, 그리고 피부에 접촉시키지 마시오 등으로 사용됩니다. 지시 패널은 의사의 처방과 지도로 사용하십시오.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십시오. 사용 시 충분한 환기를 하십시오 등으로 사용됩니다. 경고 주의 패널은 지식 위험 주의, 뾰족한 모서리 주의 등으로 사용됩니다. 안전표지의 유형 중 금지 표시의 참조 규격은 ISO 7010-P001 및 ISO 3864-1이며 일반적인 금지 표지 및 금지 표시를 만들기 위한 견본입니다. 예로는 밀기 금지, 앉기 금지, 그리고 지면 착지 금지 등이 있습니다. 금지 표시 패널의 예시로는 MRI 기기의 부착이 있습니다. 심박 조절기를 달고 있는 환자에게 접근 금지, 금속 임플란트를 한 환자에게 접근 금지, 그리고 금속 물질이나 시계판이 금지가 있습니다. 의무적 행위 표시의 참조 규격은 ISO 3864-1이며 의무적 행위 표시를 만들기 위한 견본입니다. 예로는 손 씻기 권장, 일반 의무 조치 권장, 사용 설명서, 책자 참조 권자 등이 있습니다. 의무적 행위 표시 패널의 예시로 치과의 안전 표시가 있습니다.
보안경 착용, 방진 마스크 착용, 안전복 착용, 그리고 안전장갑 착용이 있습니다. 경고 표시 참조 규격은 ISO 3864-1이며 경고 표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입니다. 예로는 일반 경고 표지판, 자기장 경고, 정기 경고 등이 있습니다. 경고 표시 패널의 예로 제세동기의 부착이 있습니다. 제세동기의 전기 충격 경고 표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고 표시 패널의 예로 체외 충격파 기기의 부착이 있습니다. 레이저 방출 경고 표시, 레이저 주사에 관한 경고 표시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안전표지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였으니 퀴즈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문제 1번, 다음 안전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앉기 금지 표시이다. 2번, 밀기 금지 표시이다. 3번, 일반적인 금지 표시 및 금지 표시를 만들기 위한 견본이다. 4번, 안전색은 흰색이다. 5번, 그래픽 심볼의 색은 빨강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2번, 다음 보기에서 안전 라벨의 4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위험의 종류. 나, 위험의 정도. 다,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및 발생한 경우의 처치. 라, 경고사항을 준수했을 경우의 결과.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3번, 다음 안전표시가 의미하는 바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강한 자기장의 경고 위험. 2번, 비전리 방사선의 경고 위험. 3번, 금속 임플란트를 한 환자에게 접근 금지. 4번, 정기적 충격의 경고 위험. 5번, 금속 물질이나 시계 반입 금지.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기 등급과 안전표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